섬유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섬유질이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섬유질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뭐 식물에 들어있죠. 식물성에. 근데 똑같은 식물이라고 해도 가공을 하게 되면 섬유질이 빠지는 거고, 즉 섬유질은 대부분 곡식의 껍질 안에 들어있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채소, 그다음 과일, 우유, 계란, 고기 등을 먹지 말아야 당뇨에서 회복될 수 있다. 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우유, 계란, 고기 추가한다면 생선, 이것을 끊었을 때 당뇨병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우리가 당뇨를 낫고 싶다라고 하면 첫 번째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육식을 끊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완전한 채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비건이에요. 당뇨 발병률이 가장 적게 나타난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었고, 그 이유는 채식의 항산화제가 당뇨병을 줄여줘요. 그래서 채식을 했을 때 거기에 들어있는 이 항산화 물질들 있죠. 몸의 유리기로부터 방지하는 그런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포화지방 같은 경우는 인슐린의 저항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방들의 대부분이 그렇지만, 물론 일반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우리가 식물성 지방도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인슐린 저항이 일어나요. 자, 인슐린 저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인슐린은 췌장에서 충분한데 그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뇨를 우리가 그냥 거기에 당뇨 세맬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이 육식의 지방은 인슐린이 나와도 무력화시킵니다. 즉 이 그림을 보시면 글루코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네.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세포 안으로 들어올 때 혈액 속에 있는 이 혈당, 글루코스의 수치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운이 된다고요. 맞죠? 식사를 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보통 식후 한 30분에서부터 이제 혈당이 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소화되는 시간과 비례해서 혈당이 쭉 올라가요. 위에서 소화가 빨리 되는 것들은 좀 더 빨리 올라갈 것이고, 소장까지 가는 것은 더 천천히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먹은 음식에 따라서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는데, 그때 혈당 수치가 식사 후에 2시간 정도 됐을 때 한 140에서 170 정도 그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떨어지죠. 그래서 그 부분이 서서히 올라갔다가 서서히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몸이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섬유질이 없으면 서서히 올라가지 못하고요, 빨리 올라가요. 굉장히 빠르게 솟구쳤다가 갑자기 추락을 해버려요. 툭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고혈당과 저혈당을 아주 짧은 시간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됐다라고 느껴졌을 때 그때 이제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스스로 조절을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조절을 하냐면 췌장에서 감지를 하고 요구되는, 혈당에서 요구를 하죠. 인슐린 빨리 나와달라고. 그럼 베타세포에서 이제 무엇을 만들어내요? 인슐린을 만들어서 이제 혈액에 보냅니다. 그 보내진 인슐린이 이 세포를 열어주거나 아니면 안에서 당겨주거나 두 가지 역할을 한다 그랬죠. 즉 글루코스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인슐린의 수용체와 만나서 해주는데, 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여러분들 보통 이제 그 집에 들어갈 때 뭐를 가지고 들어가지 항상? 요즘 뭐 자동 키가 있지만 옛날에는 열쇠를 갖고 들어가죠. 열쇠를 가지고 자물쇠를 열어요. 근데 분명히 내 열쇠는 뭐 망가지지 않은 거예요. 네. 근데 열쇠가 뭐라고 보면 되냐면 인슐린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포를 열 수 있는 키. 네, 세포를 열 수 있는 인슐린이 바로 열쇠라고 표현한다면, 그 열쇠를 가지고 자물쇠를 열죠. 네, 자물쇠를 여는데 항상 잘 열리다가 거의 뭐 6개월 아니면 뭐 몇 개월 동안 열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어요. 잘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열리는지를 봤더니 안에 먼지가 많이 쌓이고 아니면 누군가 껌을 발라놓고 왔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 키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통 무엇을 고쳐야 될까요? 자, 여기에 껌이나 먼지나 이물질들은 세포에 결합된 지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생선 기름이든 아니면 또
육류의 기름이는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또 아니면 견과류나 아니면 콩이라든지 거기에는 과한 기름일지라도 다 마찬가지야. 하지만 육식의 기름은 자체적으로 미네랄도 없고 비타민도 없고 섬유질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다 쌓이게 되고요. 채식의 기름은 그래도 잘 청소가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나긴 나죠. 하지만 몸이 약한 상태에서 채식의 기름도 많이 먹게 되면 그런 현상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식을 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인슐린과 인슐린의 수용체의 결합을 통해서 들어가지 못한 인슐린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슐린은 남아도는데 혈당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몸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내가 암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암은 굉장히 빨리 자라요. 그래서 설탕이 해롭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설탕을 먹어도 상관없어요. 이런 표현은 좀 그렇고요. 어떤 사람은 좀 단 거를 좀 더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제 막 유기농 설탕 같은 거. 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유기농 설탕이라도 조금만 먹어도 암이 굉장히 빨리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혈당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신의 몸의 상태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똑같은 사람이 과식한다고 나도 과식하면 그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데 나는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식이 이제 혈당을 굉장히 높게 만들기 때문에 과식을 했을 때 암 환자가 한 달 만에 암이 몇 센치가 커진 사람이 있고 아니면 유지한 사람도 있어요. 그 이유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해서 과식을 하거나 간식을 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잘못 섭취하거나 하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내가 먹는 대로 내 몸에 끼쳐지는 그러한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을 굉장히 우리가 몰랐을 때 스스로 속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꼭 육식이 아니라도 당뇨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이따가 다시 끝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채식하는 사람 2014년 발표한 그 자료인데요. 전혀 채식주의자가 아닌 맨 왼쪽에 빨간색 그래프를 보면 이게 당뇨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저 맨 끝에 채식하는 사람과 채식하지 않는 사람의 당뇨 발병이라든지 악화성이라든지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락토브 베지테리언들은 이제 보통 그냥 달걀이나 우유만 먹는 사람들, 그 다음에 페스코 베지테리언들은 그 고기만 안 먹는 사람들, 생선까지 먹고, 그 다음에 세미 베지테리언들은 이제 고기를 또 먹지만 이제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고기만 안 먹는 사람들. 근데 보시면 고기나 이런 것을 먹을수록 어떻게 돼요? 가려 먹지 않는 사람일수록 더 혈당이 많이 오르거나 아니면 문제가 이제 크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채식 속에 이 섬유질이 있어요. 보통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섬유질은 보통 여러분들의 몸에서 제대로 소화시킬 수 없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섬유질이 분해돼서 뭐가 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 섬유질은 그냥 섬유질 자체를 우리 몸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섬유질이 이런 역할을 해줘요. 우리 몸에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많은 에스트로겐을 제거해줘요. 그래서 유방암이라든지 자궁암이라든지 난소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섬유질이에요. 우리가 보통 섬유질이 없는 식사를 계속 하다 보면 20대에서도 유방암 걸릴 수 있고 자궁암 걸릴 수 있고 난소암 걸릴 수 있어요. 특히 에스트로겐도 암뿐만 아니라 당뇨의 원인이 되는 것이 이제 밝혀졌어요. 즉 어떻게 보면 암과 당뇨는 뗄 수 없는 관계 같아요. 제가 공부할수록 암 환자나 당뇨 환자나 너무 똑같구나. 그 몸을 관리하는 방법은. 그 다음에 대장균이 대장에서 담즙 스테로이드부터 에스트로겐을 만드는데 고지방 저섬유식의 에스트로겐을 다량 섭취합니다. 즉 저탄고지라고 하죠. 저탄고지. 그러니까 지방은 많이 섭취하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적게 섭취하는 혹은 또 케톤식 요법들 이런 것들은 에스트로겐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조화되지 않은 이 호르몬의 관계에서 우리 몸은 굉장히 빠르게 망가집니다. 그런데 섭취하는 것은 전혀 절제하지 할 필요 없이 우리는 뭐만 하고 있어요. 계속 어떻게 하면 호르몬을 약으로 줄일 수 있을까? 유방암에 걸렸을 때나. 네. 남성 같은 경우는 남성 비만인 경우는 대부분 에스트로겐이나 역시 또 테스토스테론이 감소됩니다.
이 지방세포가 원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방세포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성기능도 문제가 바로 생기는 거예요. 채식하는 여자보다 육식하는 여자들이 더 많은 에스트로겐을 배설합니다. 죄송합니다. 채식하는 여자가 훨씬 더 많이 배설을 시켜요. 우리가 채식을 하게 되면 섬유질이 있잖아요. 그 섬유질이 에스트로겐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배출이 있어요. 그래서 유방암 발병률, 당뇨 발병률 이런 것을 쭉 낮춰버립니다. 그 다음에 왜 당뇨병에 섬유질이 꼭 필요한가? 당뇨에 왜 섬유질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보시면 우선 첫 번째 혈당이 조절됩니다. 섬유질만 먹었는데 혈당이 조절되는 거. 이것을 뭐를 봐서 아냐면 현미와 백미를 보면 알아요. 현미를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먹었다 아니면 백미를 일주일 동안 먹었다 했을 때 혈당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네. 두 번째는 섬유질이 수세미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 몸의 소화기관을 깨끗이 씻어주는 역할을 해요. 네. 그것이 지나가게 되면 몸을 씻어줍니다. 그래서 섬유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섬유질이 소화의 시간을 조절해줘요. 분명히 1시간 만에 소화되거나 2시간 만에 소화되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고 뭐 떨어질 수 있고 하는 그 시간들을 섬유질이 있어서 시간을 조절해줘요. 천천히.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은 또 빠르게 그러면서 청소를 하면서 그런 시간을 조절해주고요. 또 섬유질이 없으면 영양 흡수에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소장에서는. 그래서 섬유질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섬유질이 있어야만 당뇨병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섬유질이 당뇨의 최고의 치료제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섬유질을 여러분들이 거부하게 되면 당뇨에서는 절대 나을 수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육식과 신장 여과 장치를 보면 이 당뇨병으로 인해서 신장이 약화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당뇨는 증상이고 그 다음에 무엇을 알리는 신호냐면 앞으로 너 어디 망가질 거야, 너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알리는 하나의 증상이거든요. 근데 그 증상을 무시해버리면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어디 하나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뇨라는 이 수치가 많이 안 올라왔어도 내 몸에서 그 혈당이 있는 그런 식생활 하잖아요. 암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신장이 망가질 수도 있는 거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봤더니 당뇨 환자 3명당 1명이 투석을 하던 결과를 이제 보게 되었어요. 보통 이제 1분 동안 50ml밖에 여과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매일 단백질 40g을 섭취했을 때 더 악화되지 않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뇨가 있을 때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는 것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혈당이 있고 지금 신장도 별로 안 좋은데 단백질을 하루에 80g씩 매일 먹는다 하면 반드시 신장은 망가지게 돼 있고요. 최소로 근데 물론 뭐 여기 신장의 기능이 15% 20% 남았을 때는 또 달라요. 이건 이제 당뇨가 있을 때 혹은 또 여과 기능이 별로 신장 여과 기능이 크게 좋지 않은 사람인 경우에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를 단백질 섭취가 대부분 육식에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육식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육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한 끼를 먹게 되면 그 육식에서 얻어진 단백질이 100g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콩, 밥, 뭐 여러분들 드시는 것들 그런 데서 나오는 프로테인이 되게 많기 때문에 무조건 신장은요 단백질이 과하면 무조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필요한 것 이상을 먹게 되면 그것은 다 신장의 여과 기능에 문제가 생겨요. 지금 여기 보셨지만 일일 단백질 양을 제한했을 때는 신장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1년 6개월 이상 재보면 오히려 혈청 단백질 양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알부민 충분해지니까 다리 부종도 필요 없겠죠. 천연 인슐린 꼭 기억하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육식에는 섬유질이 있다 없다? 네, 없다는 거. 즉 채식에 들어있는 섬유질이 천연 인슐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포화지방산의 문제가 사실 이 식물성 약성분이 없기 때문에 합병증과 질병을 더 크게 증가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결국은 당뇨 환자분들이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몸을 관리하지 못할 때 우리 몸의 해독기관 중에 하나인 간 아니면 신장이 망가지는데 그 중에 신장이 망가지면
이렇게 회복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신장을 더 이상 망가지지 않는 식생활을 꼭 선택하셔야 돼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